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위안해줄.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이 세상과 맞서며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 조용필. 이에 우리는 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필에 살고 필에 죽고 필생 필사 그 2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대 슬픈 내 얼굴에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내 가슴 푸른 샘으로 (2016)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전국 투어 콘서트. 대한민국 전역에서 만나는 뜨거운 감동의 무대, 눈앞에서 펼쳐지는 초대형 무빙 스테이지, 그 화려한 무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6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전국 투어 콘서트. 필에 살고 필에 죽고 필생 필사. 자, 우리 방송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별거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용필 형님 공연도 어느덧 천안을 시작으로 이제 인천까지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이제 마치고 울산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쉐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날씨도 이제 조금씩 예. 이제 낮에도 이게 좀 선선해지고 계속 찬 기운이 예. 완연한데 서늘해요. 어떻게 좀 예. 감기 어떻게 좀 걸리고 뭐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감기는 안 걸렸는데, 네네.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요. 약간.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걸릴랑 말랑 요렇게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예. 아주.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재채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같은데 하여튼 저 환절기에 예. 우리 그렇든 청취자분들께서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네네. 예.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지난주에 예. 이제 인천 공연까지 예. 우리 용필 형님이 아주 이제 뭐 성황리에 그렇습니다. 마치셨고 인천 이제 공연. 앞으로 이제 울산, 예. 이제 안동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순서로 예. 자 계속해서 무사히 예. 성황리에 그렇습니다. 마치셨으면 한다. 이렇게 공연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저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 21회 21회 80년대 공연 특집 예.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80년대죠. 80년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방송을 조금 들으시고 혹시 조금 이렇게 좀 뭐 상처를 받으시거나 조금 언짢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오해 소지가 다분히 좀 있다고 저희도 이제 조금 검토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좀 그런 혹시라도 뭐 상처를 받으셨거나 좀 기분이 좀 언짢으셨을 만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약간 섭섭했거나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방송 앞으로도 이제 일단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언행에 그렇습니다. 조금 예. 주의를 더 이제 기울이는 그렇죠. 걸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차고 재미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단 방송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 뭐 아이디 정도만 저희가 일단은 뭐 소환을 해드리는 걸로 우리 어김없이 팟빵에서 선이와희아님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 뭐 이쪽에서 보영님 그다음에 이제
일본 팬분이 계시는데. 예, 이 일본에서 댓글을 그렇습니다. 달아주신 분이죠. 네네. 예, 일본에서. 그래서 저희 필생필사 방송을 듣고 그렇습니다. 조용필 형님의 공연 소식을 알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필생필사를 예, 예. 방송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참,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다. 예, 그렇게 보면. 저기 인천 공연을 이제 보러 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잘 보셨겠죠? 잘 그렇습니다. 보시고 다시 돌아가셨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저희 방송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함께 예. 해주시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21회 방송에서 네. 그때 이제 천안 공연 네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용필이 형님이 좀 얼굴이 너무 마르신 것 같다. 네네네. 이 보영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냥. 자신도 이제 천안 공연 때 마르신 모습 보고 놀라셨다고. 네. 예, 오빠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시죠? 일단 용필레님. 네. 아, 자, 이분 뭐, 예, 예. 아마 이제 인천 공연을 이제 또 직접 예, 예. 보셨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아니요. 댓글을 잘 읽으세요. 인천 공연 안 보셨습니다. 아, 보신 게 아니에요? 예. 이분은? 예, 예.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대를 사랑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신 거예요. 아, 올라온 유튜브 예. 그 공연 실황 중에 예. 한 토막으로 올라온 예, 그런 그대를 거. 사랑해 파트를 예, 예. 보신 거라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면 네. 요즘 천안 인천 공연 이게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네네. 이 감격의 순간을 네. 느끼고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말 공연이 너무너무 이제 지금 기다려진다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댓글을 보실 때 자세히 읽으셔야 돼. 알겠습니다. 대충 훑어보니까는 자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곡을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TV에서 무심코 듣게 된 그 곡의 첫 소절에 띠로리가 되셨대요. 띠로리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빠만 바라보게 된 그 노래.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잊혀진 사랑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요거 우리 일단 종필레님 그 신청해주신 잊혀진 사랑은 예. 여기 이제 방송 중에 예, 중반에 드리는 걸로 예, 중반에 같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예, 보내드릴게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그때 이제 쉐이님이 이제 저희가 한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천 공연을 보게 되면 예, 예, 이제 뭐 2층 난간에서 하얀 손수건을 이제 예. 흘리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뭐 그거를 이제 못 보셨다.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보셨나 봐요. 그 2층 난간을 그래요? 윗부분을.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2층 난간이 아니라 몇 층이라 그래야 되죠? 꼭대기라고 끝에 보는 난간. 건데요. 맨 끝에 난간이죠. 2층 위에 이제 저긴데 예. 그 하얀 손수건은 아니고 그냥 손수건. 예, 일반 손수건을 예. 예, 흔들었다. 야광봉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 그래서 그 공연 끝나고 한 2, 3일 동안 팔이 아파가지고. 너무 격하게 흔드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을 안 예. 쓰다가 또 쓰시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 항상 증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도 오랜만에 지금 이제 공연을 봐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날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 요 예. 공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면, 일단 전반적인 좀 느낌은 어떠셨나요? 우리 셰이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예, 저는 뭐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사실은 보시는 거죠? 예, 꽤 됐죠. 꽤 그렇습니다. 됐는데. 일단은 뭐 그냥 감격에 젖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은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맨 끝에 난간에서 봐서 그런지 약간 음향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연장도 모르겠는데 약간 음향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 불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 아주 좋아 보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레파토리는 뭐 천안하고 똑같았죠. 그렇다고 이제 봐야죠. 순서도 그렇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건강한 모습 뵙고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또 용필 형님도 목소리 들으니까 네네. 현장에서. 네, 그 자체로 그냥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웠죠. 제가 이렇게 받았던 느낌은, 네. 이 용필 형님께서 네. 굉장히 이 무대에 서고 싶었다. 아, 그래요? 서고 싶으셨었구나. 아.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이 열창을 하시고 굉장히 그 어느 공연 못지않게 예. 이렇게 열심으로 예.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한 곡 한 곡을 부르시는 거를 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뭐 1년이라는 이제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 하는 건데 공연을 예, 예. 굉장히 이 무대가 좀 그리우셨던 게 아닌가.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뭐 순간순간
뭐 조금 이렇게 뭐 원활하지 않고 물론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한 곡 한 곡을 이렇게 보면 예, 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그 뭐 연습을 이제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조용필의 공연은 예, 예. 아직도 진화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좀 받게 됐습니다. 약간 농반진반으로 이제 멘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 예. 퇴보하거나 이런 게 아닌 네. 계속해서 예, 예. 진화하는 중이다. 예.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같은 해에 이렇게 몇 달, 한 두세 달 간격 안에 이렇게 뭐 매주 이렇게 전국 투어를 도시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천안 공연이 틀리고 인천 공연이 틀리고 예. 그 다음에 울산 공연이 좀 더 틀리고 예. 조금 더 진화하는 이런 공연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예.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 이제 노래 곡수가 예전보다는 네. 좀 찍어서 좀 곡수가 작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쉽다. 이 빠진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의외로 지금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예년 같으면 그렇습니다. 네. 예. 좀 안 들어가는 빠졌던 진짜 곡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곡 이상 하셔야 사실 팬들의 갈증이 이게 풀리는 이제 건데 바람인데 이제 연세도 계시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더라도 예, 23곡에서 그냥 만족을 하죠. 뭐. 23곡이었나요? 네, 4곡? 23곡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3곡.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이런 얘기를 예. 또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또 진행되는 공연에서 이렇게 느끼셨던 네. 이런 부분들을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들 좀 표현을 좀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예. 우리 앨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예. 앨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지난번 13집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그렇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금성 하이테크 스테레오 박력 사운드가 온다. 스테레오 사운드가 온다. 스테이지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현장 사운드. 음성다중 금성 하이테크 스테레오. 음질까지 선명합니다. 네네. 광고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앞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오늘은 조용필 14집에 14집이죠.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네. 또한 엄청난 뭐 이런 곡들이 굉장히 뭐 수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예. 그 타이틀을 보면 그냥 조용필 14? 14. 요렇게 그냥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다른 부제가 이렇게 부제가 붙었던 이런 게 아니고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따로 또 뭐 이렇게 LP를 또 보면 그렇습니다. 또 따로 또 뭐 타이틀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뭐 붙여놓은 것도 그렇습니다.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반 자켓이나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눈에 아우, 그럼요. 확 띄는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예. 이런 그 기법을 좀 쓴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또 느낌이 듭니다. 네네. 이 10집, 그리고 이제 13집에 이어서 네, 이 전곡을 또 작곡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별의 인사는 이제 김영균 씨라는 분과 공동 작곡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전곡을 또 편곡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전곡 작곡이라고 이제 봐도 예, 전곡 작곡이죠. 무리가 아니다.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앨범은 이제 네. 일단은 이 지금 92년도 그렇습니다. 10월에 이게 이제 서울음반에서 이렇게를 통해서 이렇게 예. 발매가 되는 건데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몇 번에 걸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네. 굉장히 저평가된 앨범 중에 1, 2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쉬움이 또 굉장히 하여튼 많이 남는. 이게 평론가들한테는 이제 인정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대중들의 그렇습니다. 뇌리에는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노래는 그렇죠. 알아도 그렇죠. 아 이게 몇 집에 있었구나, 이 14집에 있었구나. 그렇죠. 뭐 요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요런 좀 예. 앨범이지 않느냐. 아니 그리고 이 좀 특이점이 있는데 보통 앨범을 발매를 하면 보통 이제 봄에 발매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예. 10월에 발매를 하셨어요. 10월에 거의 이제 10월에. 연말에 가까운. 예. 이게 특이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10월에 발매를 하게 되면 2달 있으면 해가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옛날 놀이가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자동차 연식이랑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돼요. 그 2달 차이로 해서 완전히 똥값이 되는 거예요. 중고차가. 아, 우리 이제 이 전 앨범들도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시면은 예. 5월, 그렇습니다. 예? 뭐 1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같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해랑. 그렇죠. 근데 이게 10월에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뭐 우리 형님이 이제 뭐 그런 거를 예. 굳이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조금 연식의 그런 그렇습니다. 차이도 좀 그렇죠.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유, 아쉽죠. 이게 하여튼 그래서 네. 제가 봐도 굉장히 그 저평가, 과소평가되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좀 앨범이지 않나. 그래요. 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이 92년도에 보면 예. 아마 그 우리나라 가요계, 그러니까 용필 형님이 이제 뒤로 조금 네. 이렇게 방송 활동을 이제 좀 점차 줄여가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92년도에 그 상반기에 네. 서태지라는 뭐, 네. 그 당시에 좀 흐름을 이 네. 댄스 뮤직으로, 댄스 음악으로, 그렇죠. 음악 계열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좀, 나름대로 좀 저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신승훈 형, 네. 김건모 형, 다 이제 이때 지금 본격적으로 또 이 그렇죠. 어필이 되는 시기라 이 춘추전국 시대로 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좀 시대가 아닌가. 예, 이런 시대적인 좀 배경에도 좀 그렇죠. 관계가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이제 국내 가요 시장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음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물론 그 당시 이런 뭐 신문 기사들이나 이런 데는 좀 이제 또 어필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뭐 소리 소문 없이 나온 또 앨범에 그렇죠. 속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한쪽 트렌드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트렌드로 가요계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제 주름 잡는 게 소위 X세대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세대들 6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70년대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용필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14집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예, 예. 또 이제 92년도 하면은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를 갔다. 그렇죠. 요해 5월 달에. 그때 예, 저는 복무 중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아, 한참. 그럼요. 네. 저는 이제 군대를 가서 예, 그렇죠. 이 강원도 어딘가에 지금 이제 10월경에 있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예요. 예, 예.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예. 자, 그게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까? 아니, 네? 92년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서글픕니까? 요새 뭐 군대 얘기가 예. 뭐 다시 이제 뭐 좀 예. 사회적으로도 어필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서글퍼요? 아, 이거 하여튼 예. 빼앗긴 3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3년이라 그래요. 또 오버하기는. 아, 2년. 제가 이제 2년. 2년 2개월? 네, 2년 4개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2년. 자, 그래서 이제 이 곡은 이 굉장히 좀 클래식한 이런 부분도 좀 도입이 되고. 그렇죠. 그 용필호님이 또 직접 또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클래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 그렇습니다. 인터뷰 하실 때도.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예. 성인 취향의 이런 곡들도 좀 포함이 되고 그렇죠. 물론 뭐 젊은 층을 좀 겨냥한 그렇죠. 근데 굳이 사실 지금 우리 용필 형님 뭐 이때 당시 정도 되면은 어느 뭐 특정 층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다. 본인의 음악을 당신이 하고 계속해서, 싶은 그렇습니다. 음악의 추구하는 실험을 과정이다. 계속 실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예. 클래식이라는 분야에 심취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분위기를 예. 한껏 이렇게 담아낸 곡들이 예, 나오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앨범의 좀 특이점은 네네. 이제 기존 음반들은 이제 10곡 이상의 그렇습니다. 노래가 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 10곡. 기본 10곡이죠. 기본 10곡. 근데 14집은 8곡. 딸랑. 이게 예. 지금 14집부터 하는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은필형님이? 그렇죠. 15집도 이제 8곡이고. 8곡. 그런데 트랙은 적은 대신에 네. 이 런닝 타임이 다 길어요. 길죠. 네. 그러니까 10곡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긴 곡이 많아요. 대곡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14집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 예. 오늘도 이제 일단은 LP 그렇죠. 에 수록이 돼 있었던 곡들 그렇습니다. 라인업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 예. 얘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면 첫 번째, 자, 슬픈 베아트리체 아, 나오는데 슬퍼요? 곽태호 작사, 조용필 작곡. 그렇습니다. 엄청난 곡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네, 슬픈 베아트리체는 네, 90년대 창밖의 여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정말 애절하고 슬프고. 애절하고, 예, 자, 곡 가사 좋고 그렇습니다. 뭐 연주를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드럼 비트라든지 예. 이런 게 아닌 현악기하고 그렇습니다. 요런 걸로만 돼. 정말 클래식한 그렇죠. 현악기 먹관악기 그다음에 피아노 요 정도로만 가지고 그렇죠. 이런 웅장한 또 곡이 그렇습니다. 나오게 된다. 예. 가사 자체는 굉장히 슬프다. 슬프죠. 일단은 여기 곽태호 선생님 곽태호 씨. 요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14집에서 이제 몇 곡을 이제 주시는 건데 그렇죠. 결정적인 곡들의 이제 곡을 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슬픈 베아트리체, 고독한 언어. 근데 이 이런 곽태호 씨에 정글 시티. 대한 예. 이런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보니까 네. 이제 훌륭한 작사가이시지만 아마 요 시절에 일회성으로 끝난 작사가가 아닌가.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네. 이분은 이제 원래 전문적인 작사가가 아니고 아니죠. 이때 아마 중앙일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기자였다. 아, 기자요. 그렇게 아마 그래요. 최근 2000년대 중반, 네. 초중반 네. 요때까지의 소식으로 보면 네. 미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고 미국 뉴욕 한인 방송 예. 거기 쪽에 이제 몸담고 계시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이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시적으로 멋지게 쓰셨다고? 그러니까 원래 전문 작사가 출판부 기자 예. 이렇게 일단 돼 있어요. 전문 작사가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대단하신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연예부 기자였다.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아마 볼 때는 출판부 기자가 맞지 않나. 그래요? 중앙일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출판부 기자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사들에서도 예, 예. 책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저기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또 이 의미심장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예. 청취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이 베아트리체를 소재로 그렇죠. 곡이 나와요. 이 글을 또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베아트리체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죠? 베아트리체 하면은 이제 단테 단테. 신곡의 작가죠. 모티브가 된 예, 예. 이런 내용이죠. 단테가 이제 굉장히 예, 예. 그렇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졌던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적인데 결국에는 예, 예. 결혼을 못 하죠. 죽죠, 여자가. 그러니까 요절을 하죠. 요절을 하죠. 24살인가에게 예, 예. 죽게 되는 거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신곡이라는 걸 쓰게 됐죠. 그 사랑을 이제 승화시켜서 이렇게 신곡이라는 예.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나라 이런 감성에 맞춰서 노랫말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랫말 중에 꽃상여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외국에 꽃상여나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상여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이런 예. 곡이 나온다. 그러니까 단테가 사랑했던 여인 이제 베아트리체를 모델로 삼고 그렇습니다. 만든 곡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적으로 이렇게 좀 담아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곡은 명곡은 명곡인데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명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명곡.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가요와 클래식의 만남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표현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또 심취해 있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 용필 형님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던 네네. 주된 이런 트렌드, 주류의 이 음악을 예. 이 슬픈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이 예. 작곡으로 예.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노래 중간에 뭐 사랑이란 요 부분 있잖아요. 사랑이요. 예. 네. 이제 가성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반부에는 이제 가성으로 그걸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결말 부분 가면 절규를 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요 가성 요 부분이 정말 듣는 이를 하여금 이 감미롭게 한 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깔끔하죠? 예. 저는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가성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안 질르시고 왜 가성으로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이분 원래 창법이면 질릴 것 같은데 네네. 아니나 달러 뒤에 가니까 절규를 하시면서 질르는데 애절함을 담고 예. 그걸 절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노래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정말. 슬픈 베아트리체. 예, 그럼요. 제목도 멋있어요. 네. 보시죠. 이게 이제 편곡 자체만으로 봐서도 이 아주 훌륭한 우리 클래식 곡에 버금가는 곡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일반 그 뭐 정통 클래식을 한다고 하는 그 성악가들이 예, 예. 예, 불러도 예, 굉장히 뭐 손색 없는 예, 예. 아주 훌륭한 웅장한 이 대곡이다. 그리고 이 이렇게 보는 거죠. 편곡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게 아마 전문 클래식 작곡가들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편곡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슬픈 베아트리체.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엔딩 부분에 또 사람을 또 깜짝 놀라게 해요. 갑자기 아코디언 연주로 아주 끝을 맺는데. 마무리가 되죠. 예. 근데 약간은 좀 장난스럽기도 한 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난스럽다는 거는 이 팬들을 듣는 이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의미지.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또 쉐인이 또 슬픈 베아트리체를 또 장난스럽다 그랬다 그러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곡도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공연에서 불러주시게 되는데, 예.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특히나 이제 이 곡 같은 경우는 예. 특별한 이런 주제가 분명하게 붙는 테마가 있는 예. 이런 공연에서는 그래도 좀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불러주시지 않았나 예, 예. 생각이 돼요. 2003년도에도 굉장히 아마 전국 투어 공연에서도 좀 많이 의정부 공연 부르셨던 것 같고. 의정부 공연하고 뭐 그렇습니다. 울산 예. 공연 여기서 많이 그렇습니다. 부르셨죠. 좀 심정적으로도 이런 좀 네. 느낌이 있을 때 특히나 더 그냥 용필 형님 노래예요. 그냥 이 자체가 안여사님이 또 그렇게 또 좋아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곡이잖아요. 이 예. 노래가.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곡을 먼저 잠시만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자 쉐이님께서 준비해주신 자 우리 버전 중에서 예. 예. 자 1993년도 우리 세종문화회관 공연 중에서 불러주셨던 자, 슬픈 베아트리체 잠시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대 슬픈 내 어린애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내 가슴 스며들어와 푸른 샘으로 솟아나리니 그대 여린 입술 사이로 바람처럼 스친 미소가 나의 넋을 휘감아두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니 슬픈 그대 베아트리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빈 마을을 헤매는 내게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되야 사랑의 소원에서 그 길을 다가갈 수 있다면 약속했다 그것에 깃들 수만 있다면 네. 이거예요. 이거. 할 말이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 이거 예. 이렇게 제 기억도 이 이어폰을 끼고 잠자기 전에 예. 이 노래 들으면 정말 그냥 눈물 흘리면서 잡니다. 눈물 흘리면서. 잠자기 전에 눈물 닦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눈물 훔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슬픈 베아트리체. 보기보다 감수성이 좀 풍부하시네. 굉장히 좀 센티멘탈하고 이래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꽃을 보면은 아리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직은 지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예. 아주 감성에 이렇게 젖게 하고 예. 요런 진짜 곡의 아주 정통이다. 우리 그래요. 셰님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이 90년대 창밖의 여자, 예. 뭐 요런 거라고 해도 90년대 창밖의 여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향후에 2003년도에 발매됐던 18집 예. 오버 더 레인보우 앨범을 보면 이런 이제 비슷한 곡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슬픈 베아트리체가 탑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야, 슬픈 베아트리체. 아니 아직도 슬픈 베아트리체를 들으시면서 자면은 눈물을 흘린다는 눈물 거예요. 나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까지는 메마르진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곡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데, 예. 자, 이별의 인사라는 곡이 나옵니다. 이거 박건호 작사, 김영균, 조용필 작곡.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작곡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건호 선생님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고, 저희도 이제 몇 번 이제 언급이 됐었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 김영균 씨에 대한 좀 정보가 있나요? 여기에? 안 알아봤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일단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공동 작업?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빠가지고 네네. 이 CIA 쪽 검색을 좀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걸 CIA에 들어가면은 김영균 나옵니다. 작곡가에 대한 정보가 나오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무단으로 접속하셨다가 괜히 예, 그렇습니다. 험한 꼴 이제 당하실까 걱정이 또 됩니다. 요거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이별의 인사라는 곡이 나오는데 아마 좀 정통적인 어덜트 컨템포러리 성인 취향의 이런 곡이다. 곡이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트로트라고 해도 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예. 좀 세련된 트로트? 고급스러운 그런 고급스러운 트로트다. 좀 프리미엄급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A 뿔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면 이 곡을 굉장히 높게 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평론가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 14집에서 굉장히 수작으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거죠. 일단은 좀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은 좀 진보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실험성이 돋보이죠. 그렇습니다. 실험성이 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악기인 2호. 그렇습니다. 2호의 소리에 반해서 아마 이별의 인사에 2호를 사용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실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비틀즈 지금 갑자기 얘기했는데 비틀즈 노래 뭔가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제 인도의 악기를 네네. 이제 쓰고 그래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조용필은 중국의 악기를 한번 써본 거죠. 중국 가셨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생소한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2호라는 아. 2호. 예, 2호. 2호라는 예. 현악기입니다. 예. 이거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음악을 그냥. 그 그럼요. 소리를. 아, 이 2호라는 중국 전통 악기를 현대 악기와 한번 같이 협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2호 이 악기를 보면 이제 흡사, 이제 우리나라 아쟁과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아쟁보다? 소리가 이쁘죠. 그렇습니다. 예. 소리가 예뻐요. 부드럽고. 예, 그렇습니다. 아쟁은 좀 낑낑거리죠. 그렇습니다. 소리가. 좀 약간 샤프하다고 그래요? 좀 예. 날카롭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게 좀 있죠. 약간은 좀 날카롭고. 근데 2호는 좀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예. 귀에 착착 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영화라든가 네네. 중국 사극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보통 이제 보면은 궁궐 예, 예. 응? 이런 데 이제 나오는 예, 예. 그 배경으로 이렇게 깔리는 음악들 예, 예. 뭐 공주님이 앉아 있고 그 넓은 뭐 예, 응? 그렇죠. 예, 예. 그런 데 배경으로 주로 나오는 음악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호라는 게. 직접 연주를 하던 예, 그렇습니다. 백뮤직이 깔리던 예, 예. 그런 소리를 또 어떻게 딱 잡으셔갖고 이거다. 그렇죠. 이 곡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치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 음악 욕심이라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이 정말 예, 예.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렇죠.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시고 정말 깐깐하십니다. 이거. 그렇죠. 아, 그런 거 보면 참 한중 교류에도 정말 한몫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호라는 악기를 한국에 소개를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몰랐잖아. 몰랐죠.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2호라는 악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 번이라도 찾아보게 되고, 이게 이호소예요.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뭐 자세히 조사를 한 건 아닌데, 예. 아마 이 이후에 예. 우리 이승환 형님이 네. 2호라는 악기를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아. 몇 번째 앨범인가에서. 그 사람도 썼다고요? 그런 아마 기사를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긴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예. 하여튼 이런 첫 번째 지금 이런 실험적인 이 부분에서는 예, 예. 내 음악을 내가 갖고 있는 음악을 조금 더 하여튼 발전시키고 예. 도전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이런 거에서는 예, 예. 우리 용피 형님 따라갈 만한 사람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정식 앨범 발표 전에 네.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데모곡이죠. 네네. 그때는 좀 제목이 달라요. 그때는 이제 나그네 사랑이었습니다. 나그네 사람. 원제가 네. 예 나그네 사랑. 그리고 이제 가사하고 멜로디도 조금 이제 지금의 이별의 인사하고는 네네. 좀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이게 뭐 콜앤 리스폰스 해갖고 이제 부르고 답하고 응? 예. 이런 예, 예. 또 이런 형식으로 근데 요곡 굉장히 좋아요. 이별의 인사. 그리고 이 창법이 참 다정다감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다른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테크닉이 없고 그냥 편하게. 쭉 그냥 예. 이렇게 편안하게 네, 나간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이별의 인사는 아마 예. 라이브에서나 그렇고 그렇죠. 부르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쉐이님께서 어렵게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 92년도 저희가 어느 방송인지 좀 정확치가 않은데 예, 예. 방송에서 한번 또 불러주신 적이 그렇습니다.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쉐이님께서 그거를 좀 찾아서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잠시만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별의 인사 잠시만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이별의 인사. 그 이런 곡이 또 나옵니다. 이런 곡. 이호라는 악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좋네. 매력적인 이런. 예. 그러니까 용필형님의 이 음악적인 감성을 예. 매료시킬 수 있는 충분히 예. 그럴 만한 좀 그렇습니다. 아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호라는 악기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는 아니고 중국의 전통 악기인데 아까 뭐 규리파파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승환 씨도 이제 뭐 도입을 한번 했었고 이후에 네. 그리고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서태지와 아이들도 하여간가요? 뭐 거기 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 악기죠 태평소. 태평소. 예, 네. 그걸 또 같이 또 그렇습니다.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 밑밥을 깔아놓은 건 용필형님이야.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또 이제 답습을 하는 거죠. 이제 후배 가수들도.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 A면 세 번째 곡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러시죠. 자, 여기서 고독한 언어가 나오죠. 예, 조그렇습니다. 곽태효 작사, 조용필 작곡. 예, 예. 저희가 이제 저희들 뭐 개인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뭐 군대 얘기로 흘러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남자들끼리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 군대 얘기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곡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마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곡이 자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고독한 언어. 고독한 언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앨범에는 예. 이 고독한 러너 그냥 그렇죠. 이제 영문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느 때는 예. 그냥 러너 러너. 이렇게 이제 한글로 그냥 그렇습니다. 발음하는 대로 예. 이렇게 또 표시가 되는 것은 사실 뭐 예.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예. 고독한 언어가 우리 이제 용필 형님의 곡이다라는 게 일단 예. 중요한 게 아닌가. 예. 이 곡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된 거는 네. 뭐 이 당시에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일단 봐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나는 뭐 누구를 예를 들어서 그 외로움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이제 의지할 곳은 어딘가 그렇죠. 내가 이제 혼자 이걸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좀 느낌도 있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자전적인 좀 심경을 그렇습니다. 이 곡에 담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그거를 또 헤쳐 나가야지 하는 이런 다짐도 이렇게 좀 그렇죠. 담은 게 아닌가. 그런 곡이죠. 그래서 뭐 비행기에서 이렇게 뭐 곡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이 곡도 그 당시에 비행기에서 만드셨대요? 이렇게 인터뷰를 그래요? 보면 그 당시 이런 신문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예. 그런 또뭐 내용도 있어요. 근데 좀 짤막하게 일단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고독한 언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일단 먼저 일본에서 먼저 나온 거죠. 일본에서 먼저 나왔죠. 네.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가 이제 예. 그렇게 된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뭐 꼭 이 당시가 아닌데 우리 그 예, 예. 92년도에 우리 황영조 형님이 예.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시잖아요. 아, 영조고? 응. 예, 예, 예. 근데 예, 예. 이 마라톤 이 질주하는 예, 그 예. 레이스를 이렇게 펼치면서 예, 예. 이 곡이 나중에 아마 깔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또 맞았다고. 아, 그래요? 그래갖고 회자가 조금은 됐었어요. 이 곡이. 그럼 뭐 마라톤 선수하고 러너하고 뭐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맞춰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마라톤은 세계 재패를 하면서 아, 그렇죠. 그런 또 뭐 에피소드도 예, 있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 근데 황경조 선수. 엄청난 곡입니다. 진짜 예. 고독한 언어. 아 이런 대곡이 진짜 이 곡은 이제 제2의 꿈이죠, 꿈. 그렇습니다. 제2의 꿈이죠. 남자곡. 남자들을 위한 곡은 아니지만.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 곡이. 예, 제2의 꿈에 꿈이라고 이어서. 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이 곡은 길어요. 이 킬리만조로의 표범을 넘는 긴 곡입니다, 이게. 이게 6분이 넘나요? 5분 51초. 아 6분 가까이 되는. 예. 킬리만조로의 표범이 5분 20초. 네. 그러니까 그냥 훨씬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킬리만자로 이후에 예. 굉장히 대곡이 나오게 이제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곡을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꿈을 말씀드렸지만 킬리만자로의 표범, 꿈, 그리고 고독한 러너. 이렇게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제 삼총사가 완성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곡에 와서 이제 어떤 곡을 들어도 이건 내 곡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또 예. 쇼이님께서 그 선정을 잘해주셨네. 예. 남자의 그렇습니다. 진짜 심장을 진짜 예. 후벼파는 예. 킬리만자로 꿈 고독한 러너. 고독한 언어. 예. 로 완성이 된다. 예. 아, 우리 은필 형님 참. 뭐 여자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남자니까. 그게 왜 니네들만의 노래야?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애써 예. 저희가 이제 선정을 그렇습니다. 해보자면 요 세 곡만큼은 남자들의 심금 울리는 좀 양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삼총사. 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요 세 지금 곡만큼은 청취자분들이 그러시겠는데 절대 양보 못하겠다고. 미친놈들 좀 이제 지들끼리 마음대로 정한다고 또 예, 그러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초반부에는 이제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서서히 근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승질급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초반부에는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쳐 쓰러져도부터 이 뭔가 바로 이 소화가 좀 안 됐는데 이 사이다를 마시고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나? 그럴 수도 물론 이제 예. 있는데 예. 이 곡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진짜 우리 그 쉐이님께서 예. 뭐 남자들 뭐 이런 이제 아까 세 곡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 정말 저는 뭐 꿈도 그렇고 지금도 솔직히 네. 거의 그냥 지니고 사는 곡이에요. 그래요. 예. 아, 이런 멜로디라든지 이 예. 가사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쳐 쓰러져도 달려가리라.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자꾸 뭐 군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 군 생활할 때 예. 그렇게 힘들 때 아, 저는 나름대로 이제 뭐 전방에서 이렇게 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요. 푸른 바다의 파도가 돼요. 우리 인생이란 머나먼 길에 나는 고독한 런너가 돼요. 이 좌우명 같은 거를 잘라서 쓰기가 좋죠.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 명언이에요. 명곡의 명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 혼자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은. 그렇죠. 이 이 곡은 이제 좀 무거운 곡이죠. 그렇습니다. 무거운 곡이고 이제 철학적이고.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예. 웅장하죠. 그렇습니다. 웅장하고 철학적이고 진짜. 철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 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 노래죠. 엄청난 메시지를 진짜 예. 던져주는 곡이 아닐까 예.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한 90년대 후반 정도에 네. 좀 이런저런 좀 사정으로 많이 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90년대 후반에. 네. 그때 버스를 타고 네. 제가 어디를 가는 중이었어요. 네네. 조금 이제 뭐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괴로워서 그냥 버스를 타고 무작정 그냥 타고 남자예요. 남자.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그냥 팩트예요. 네. 근데 버스에서 이 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몸에 소름이 돋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술은 좀 취해 있었죠. 소주를 그렇습니다. 두세 병 먹고 버스에 내 몸을 박힌 앉혔는데 채 그냥. 네. 이 곡이 라디오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기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운전들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도. 예, 예.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막 그냥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감정이 그냥 폭발했습니다. 폭발하신 거구나 그냥. 옆에 앉은 사람들이 막 두리번 하면서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그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탄식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울고 시원하게 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적지에 내렸죠. 네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을 준 곡입니다. 예. 이런 또 예. 절절한 이런 또 예. 에피소드가 있네요. 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한번 나아가 보자. 이게 조용필 음악의 힘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힘을 주고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예, 이런 걸 누가 하겠냐고 누가 음악의
음악을 통해서 누가 이런 거를 이끌어 주겠냐고요. 이게 조용필이라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한가운데 고독한 언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참. 그렇습니다. 아, 지금 우리 옛날 생각나네요. 오늘은 쉐이님께서 이렇게 좀 감정 조절이.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숨기진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예, 뭐 이런 거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고독한 언어.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예. 제가 이제 이 슬픈 베아트리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분명한 이런 좀 테마가 있는 이런 공연에서는 그래도 네. 꼭 들어가는 이런 곡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90년대에도 많이 좀 해 주셨고, 네네. 그다음에 또 2000년대 넘어와서도 특히나 이제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많이 예, 예. 그리고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예술의 전당 공연 때는 예. 빠바바바 이렇게 나가면서 네. 이제 사비로 딱 예, 들어가면서 예. 필자가 이제 크게 돌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그게 또 왜 이렇게 뭉클해? 그래요. 참 엄청납니다. 이게 요번 인천 공연에서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번 공연에 예, 레파토리에도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고독한 언어. 참. 그래서 자, 지금 요 감정 예, 지금 느낌 그대로 예. 자, 우리 쉐이님께서 준비해 주신 곡 버전 중에서 자, 2000년도 예당 공연 중에서 예. 불러주셨던 자, 고독한 언어 자, 잠시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느 하늘에 꿈이 있을까 어느 바다에 사랑이 있을까 꿈을 찾아 사랑 찾아 뛰어가네 어두운 밤에 습석을 지나 비바람 도는 언덕을 넘어 낯설은 거리 낯선 시간을 뛰어가네 서로 사랑한 친구가 있었네 내가 사랑한 네 임도 있었네 이제는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 시작이라는 신호도 없고 마지막이란
네. 다시 한번 다 잡게 되네요, 진짜. 예. 그냥 헛살지 말자, 진짜, 인생. 방송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끊을까요? 혼자 하세요. 알겠습니다. 옛날 그 버스에서 진짜 들었던 생각이 이 주마등처럼 스치네요. 제가 그, 지난번에 꿈에 대한 에피소드 예. 얘기했던 것처럼. 예. 우리 또 쇼이님, 이 고독한 언어에 이런 또. 그때는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버스 안에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그 술주정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습니다. 진상이지. 그렇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술 한잔 먹고 좀 그냥 뜬금없이 그래. 우는데, 엉엉 우는데. 울죠. 아, 제가 이거 아직 그 버스 번호도 기억납니다. 2번입니다. 2번인 거 보니까 이제 시외버스가 아닌가? 시내 버스입니다. 이런 예. 지방에. 아이, 지방이라니요. 2번 버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닷가를 향해 가는 버스. 고독한 언어 참 예. 엄청난 곡입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곡을 저희가 일단은 좀 감정을 추스리면서 조금 이제 뒤로 하고, 예. 자, 우리가 이제 A면 네 번째. 이제 아까 저희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A면 네 번째 곡이자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이죠. A면 달랑 네 곡. 그렇습니다. 달랑이지만 길어요, 근데. 길어요. 네. 예. 자, 추억에도 없는 이별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장경화 작사, 조용필 작곡. 이 작사가 이 장경화 씨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신예 작곡가다. 신예 이렇게 보는 작곡가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제가 이제 얼핏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에 대한 자리도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이렇게 얼핏 보면 네. 그 이제 신예 작사가 그다음에 여류 작사가들 중에 예. 이런 그 뭐 박주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약에 1세대로 본다면 그렇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신예 작사가다. 신예 작사가. 이렇게 그런데 예. 이 곡 말고도 이제 몇 곡을 또 이게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이분이. 그래요? 이 노랫말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흔적의 음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나무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곡들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용피 형님이 이제 쓰신 거죠. 눈에 또 들은 거죠. 그럼요. 근데 이 곡은 사실은 이제 묻혔던 곡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즐겨 들으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곡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중들이나 이제 마니아들 속에서도 이제 웬만한 분들한테 좀 묻혔던 곡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2015년 공연 때 부르셔가지고 팬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피아노 전주 예. 쫙 나오면은 네네. 죽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곡을 예. 이제 그 당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태양의 눈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뭐 대구에서도 하시고 뭐 이랬던 적이 그렇죠. 있어요. 예, 전국 돌아오셨죠 그때도. 대구 공연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인터블고 호텔인가 거기서 이제 아이 오브 더 선이라고 태양의 눈이라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부제로 예, 네. 제가 있었습니다. 가셨어요? 예, 그럼요. 거기서 부르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추억에도 없는 이별을. 예. 그런데 그렇게 회자가 되질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 진짜 거의 처음 했다 싶은데 예.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쉐이님 말씀하셨듯이 예. 작년도 공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그냥 그렇죠.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죠. 추억에도 없는 이별. 예.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네.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목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추억에도 추억에도 없는 이별은 또 뭐야? 이제 후렴 부분에 네네. 사비 부분에 예. 지나버린 추억에도 없는 이별이 이제 와서 다시 나를 찾아. 어쩌란 얘기야. 내 추억에도 없는 이 지금 건데 이제 와서 다시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참. 어려워요. 홍피 형님, 이런 곡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이 곡을 들으시고 네. 감동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게 그런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마 뭐 이런 부분은 쉐이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지만 네. 한두 곡이에요. 이게. 물론 만약에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올해 네. 전체 공연이 만약에 끝나면 다시 한번 또 뭐 기회가 있겠지만 네. 들어갔으면 했던 곡이 한두 곡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하여튼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번 공연에서 빠져서 좀 아쉽다라는 곡만 모아도 한 공연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레퍼토리만 한 가지고. 공연이 되고 예. 그 얘기만 해도 저희가 진짜 그렇죠. 특집으로 한 3회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억에도 없는 이별이 이제 먼저 선을 보였다면 예, 예. 이제 뭐 또 다른 또 곡들도 분명히 나올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진짜 아쉬운 곡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예.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4집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예, 예. 정말 지지하는 곡이 또 있거든요. 예. 추억에도 없는 이별. 이 추억에도 없는 이별을 이제 음악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네. 이 전반부의 그 피아노 반주는 그렇습니다. 이 큐에서 나오는 피아노 반주만큼이나 달콤해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의 그 기타 애드립은 이 모나리자에 나오는 기타 애드립만큼 황홀한 구성이에요. 표현 좋습니다. 예. 대단한 곡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젊은 일단은 그리고 이 예. 곡도 예, 좀 예. 젊은 취향의 이런 그렇죠. 감성을 자극하는 그렇죠. 물론 꼭 굳이 뭐 연령대를 뭐 나누지 않더라도 그렇죠. 자극하기에 예, 예. 충분한 곡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약간 이제 락 발라드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그렇습니다. 예, 락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기타 그 애드립 진짜 황홀합니다. 지금 다시 들어도.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유튜브에도 예, 예. 또 이제 오랜만에 나왔던 곡이라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긴 한데 네. 자, 우리 그래서 쉐이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2015년도 예. 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공연 네. 자, 투어 중에서 서울 공연에서 불러주셨던 예. 추억에도 없는 이별. 자, 잠시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저 불빛 사이로 모든 그림은 그대의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지고 사는 걸 난 그녀들 대로 무뎌진 가슴이지만 아직 슬픔이 남아있어 커져만 가는 그리움 속에 빠져있는 날 깨우지만 지나버린 추억에 넣은 이별이 이제 와서 다시 나를 찾아오는데 아름다운 눈빛으로 나를 부르던 그대 지금 어디에 나는 홀로 남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 모든 내게서 떠나 눈 감으면 세월에 지워진 얼굴 되살아 나네 네. 이거죠, 바로. 참. 좋네요. 자, 요 감동 우리 청취자분들 어떠세요? 자, 추억에도 없는 이별. 감동이네요. 좋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요번 2016년도 네네. 공연 또 이제 투어가 끝나면 네네. 좀 뭐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렇게 결산의 의미에서 네네. 공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네. 그
분명히 전체적인 그 레파토리나 이런 구성 중에 네. 또 특별히 이 곡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곡들이 아마 분명히 또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또 곡들이 한두 곡씩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기회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예. 하는 걸로. 예. 이렇게 그렇죠.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그 A면까지 예, 예. 일단 살펴봤고. 네. 네 곡이에요. 예. 조금 하다가 많은 네, 뭐 이런 또 느낌도 있어요. 있기는. 예,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 A면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예.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B면으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